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상견례 날에 어머니가 옷을 거지처럼 입고 가서 무시했다가 결혼을 통째로 깨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날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들 상견례라는 자리에, 그것도 평생을 참고 살아온 어머니가 일부러 초라한 차림으로 나갔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의 옷차림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새 옷을 사자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드릴게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말끝도 흐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견례인데요. 사돈 쪽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한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야 한다. 그게 제일 정확하다. 아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체면을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상견례 장소에 어머니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차림이었습니다. 낡은 구두 몇 번이나 손잡이가 다른 가방, 그리고 유행이 한참 지난 코트였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너무 신경 안 쓴 모습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돈 쪽 가족이 들어오는 순간 어머니를 훑어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인사보다 먼저 시선이 옷차림으로 내려갔고, 그 눈빛엔 당황보다도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이 집은 이 정도구나.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순간 어머니 쪽으로는 더 이상 시선이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평가가 끝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식당 직원이 메뉴를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사돈 쪽은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어머니 쪽엔 괜찮으시죠? 라는 형식적인 말만 던졌습니다. 그 차이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했다는 듯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새 옷을 거절했는지, 왜 있는 그대로 가야 한다고 했는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단하는지 그 집안의 본 모습을 보려 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사돈 쪽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아들 잘 키운, 그러나 배경은 없는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날 상견례가 어떤 시작이 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적었고 웃음도 많지 않았지만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사돈 쪽이 스스로 어떤 사람들인지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며칠 뒤 결혼을 통째로 무너뜨릴 줄은 그날 상견례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깔끔한 한정식 집이었고 예약된 방에는 이미 상차림이 끝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분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사돈 쪽은 서로를 향해 웃었고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그 웃음의 바깥으로 밀려났습니다. 대화는 사돈 쪽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들의 직장 이야기, 장래 계획, 결혼 후 살집 이야기까지 빠르게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취급됐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차이처럼 보였습니다. 물을 따를 때도 반찬을 권할 때도 어머니 쪽은 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이어갔지만 그 웃음은 어머니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를 향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학력은 어떻게 되세요? 그 말투는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멈췄고 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 어머니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관심도 아니었습니다. 대화는 다시 사돈 쪽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반응 속에는 그 정도면 됐다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어떤 질문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력도 살아온 이야기도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 쪽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부모 배경도 중요하잖아요. 그 말은 공기처럼 흘러간 척했지만 어머니를 향한 확인이었습니다. 아들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간 사돈 어머니는 어머니의 가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낡은 손잡이, 오래된 가죽.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는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런 말이 이어졌습니다. 결혼하면 며느리가 많이 도와야겠어요. 누구를 향한 말인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참다 못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등을 살짝 눌렀다고 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가 상견례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시험대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시험을 묵묵히 끝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사돈 쪽은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판단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정리하며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자신을 낮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직전 어머니는 아주 짧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말이 없었는지, 왜 그 모욕을 그대로 견뎠는지. 그건 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봄이 다음 선택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아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밥상 위에서 어머니는 분명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 가장 많은 것을 보고 가장 많은 결론을 내린 사람도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이 결혼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이미 빈 접시가 늘어났고 대화도 한 바퀴를 돌고 난 뒤였습니다. 사돈 쪽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미 판단을 끝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서 숨만 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악에 없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며느리가 고생 좀 하겠어요. 그 말은 질문도 아니었고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듯 던진 말이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쥔 손을 굳혔고 사돈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반응이 더 분명했습니다. 그 말이 이 집의 생각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젓가락이 조용히 식탁 위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날 그 방에서 가장 또렷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할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침묵을 눈치채고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웃음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확인을 끝낸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이상했을 수도 있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아, 제가 괜한 말을 했나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 어머니가 다시 한 번 손으로 아들을 막았습니다.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모습에 사돈 쪽은 안도한 듯 했습니다. 역시 별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그날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계산 이야기가 나왔고 사돈 쪽이 자연스럽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인사조차 사돈 쪽에겐 분수 아는 사람 정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전 사돈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자주 뵐 사이니까요. 그 말 속에는 이미 위아래를 나눈 사람의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말 들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들었다. 그 말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이 결혼의 결론을 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도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고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나온 그 한마디. 며느리가 고생 좀 하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며느리를 어떻게 볼지, 그 집이 사람을 어떻게 나눌지 모든 걸 드러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말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젓가락을 내려놓은 순간 참고 넘기기로 한 것이 아니라 끝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돈 쪽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파혼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에도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보기엔 참는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 보기엔 겁먹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결정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고 사돈 아버지는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방금 내뱉은 말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은 음식을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다면 상황은 단순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다음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무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학력 이야기, 배경 이야기, 그리고 결국 며느리 고생 이야기까지. 이 모든 걸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마다 고개를 아주 작게 흔들었습니다.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돈 쪽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간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넬 때도 말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말투였습니다. 식당 문을 나섰을 때 아들은 결국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입구 한쪽에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말해봐야 아무것도 안 바뀐다. 아들은 그 말에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무언가 이미 시작됐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상견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웃음, 사람을 평가하는 눈빛, 그리고 며느리가 고생하겠다는 말. 그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들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잠깐 보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상견례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어머니는 그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차라리 화를 냈다면, 울기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조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침묵은 참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들의 인생을 맡길 만한 곳인지 이미 답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을 모욕한 말보다 그 이후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과가 있었는지, 멈칫함이 있었는지, 누군가 말렸는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싸우지 않았고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할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그때 어머니는 이미 이 결혼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만 몰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아직 끝난 게 아니다가 얼마나 무거운 말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곧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사돈 쪽은 더더욱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설 때 어머니는 그저 조심히 다녀와라라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입었던 바로 그 옷, 그때 들고 갔던 바로 그 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섰습니다. 일부러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돈 집은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대문부터가 달랐고 경비가 상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그 집을 올려다봤다고 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경비가 나와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상견례했던 집입니다. 사돈댁 어머님을 뵈러 왔습니다. 경비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그 말투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리 연락은 못 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비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려고 온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전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못한 말이 있어서요. 그 말에 경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세요. 그 순간에도 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례하다고 따지지도 않았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버틸 생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경비는 마지못해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짧은 통화가 이어졌고 어머니는 그 대화를 그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상견례한 집 어머니라는데요. 네, 혼자 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비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완전히 환대받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사돈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 어쩐 일이세요? 그 말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황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그 말에도 사돈 어머니는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근처에서 대화를 끝내려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점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사돈 어머니에게는 더 불편했을 겁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사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가방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상견례 내내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방 안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어머니를 말로만 찾아온 사람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차분하게 가방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또 한 번 무시를 당했습니다. 문 앞에서 경비에게서 그리고 집 안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설명하러 온 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구하러 온 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러 온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돈 어머니가 깨닫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급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 물건을 꺼내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움직임 하나가 현관에 서 있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방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 정도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방 안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도 모양도 특별할 것 없는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아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물건처럼 말입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부탁하는 말투도 아니었고 설명하려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달하는 사람이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여전히 경계보다 형식적인 예의가 더 많았습니다. 그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내는데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사돈 어머니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엔 다시 한 줄을 읽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꼬리에 걸려있던 웃음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왜? 사돈 어머니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제야 어머니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관여했던 일입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사돈 어머니의 표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보고 있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 집안이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던 사업, 그 기반이 되었던 계약,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집의 체면을 떠받치고 있던 이름이 서류 한가운데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사람을 평가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계산하는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사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 쪽에서 사돈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사돈 아버지도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그 여유로운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아까까지의 온화한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상대방을 내려다보는 웃음도 아니었고 비웃는 웃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걸 끝까지 본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걸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나누는 집에 아들을 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현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만 아주 작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그제야 어머니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가방이 아니라 지금까지 스스로 무시해왔던 한 사람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상견례 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모욕을 그대로 견뎠는지, 왜 오늘 같은 옷차림으로 혼자 찾아왔는지 말입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돈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 표정은 당황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서류를 되돌려받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사돈 쪽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사과로 끝날 자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뒤에도 어머니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가방을 닫는 동작까지도 처음 들어왔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급해 보이지도 우쭐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사돈 쪽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이 일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질문이었지만 사실상 확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사돈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기들이 어디까지 노출돼 있는지 가늠하기 시작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 겉으로 드러난 사업 규모, 그리고 지역에서 쌓아온 평판. 그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방패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패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는 정작 그들 스스로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던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 말에 사돈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집 사업이 처음 자금을 끌어올 때 어머니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연결 역할을 했고 초기 계약 구조를 정리해줬습니다. 직접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빠지면 안 되는 사람으로 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땐 드러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사업이었지 제 이름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돈 쪽은 그제야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업 초기에 이상할 정도로 조건이 좋았는지, 왜 몇 번의 위기에서 항상 길이 열렸는지 말입니다. 그 모든 연결점의 끝에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했던 말을 떠올렸을 겁니다. 학력, 배경, 체면, 그 모든 걸 기준 삼아 어머니를 판단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사돈 어머니가 말을 흐렸습니다. 왜 조용히 살았느냐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 질문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준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나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는 게 편한 시기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보여주지 않는 쪽을 택했고 드러내지 않는 삶을 택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시당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사돈 쪽은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돈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 숙였습니다. 그 집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불편한 말씀을 드린 건 그는 말을 고르려 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과를 들으러 온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 말에 사돈 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 그 배경과 재산, 그리고 사람을 가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쌓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는 너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동안 왜 조용히 살아왔는지도 자연스럽게 설명됐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쓰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앞에 나서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굴러갔기 때문입니다. 사돈 어머니는 어머니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옷차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자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사돈 쪽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본 모습이 이 집의 전부인지 말입니다. 그 질문에 사돈 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은 아들의 인생을 맡길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결혼은 이미 절반 이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에 흐르던 침묵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사돈 쪽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어머니가 확인하러 왔던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이야기를 정리하듯 차분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셨다면. 하지만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짧고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태도를 보셨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그제야 위기감을 느낀 듯 자리를 바로 잡았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 아닙니까? 그 말에는 지금까지 쌓아온 체면과 관계라는 단어로 상황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됩니다. 그 말에 사돈 쪽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며느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조건으로 보고 집안의 격으로 보고 쓸모로 봅니다. 사돈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단정했습니다. 고생할 거라는 말, 참아야 한다는 전제, 그걸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며느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선택이
이 파혼의 이유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물건을 드리듯 사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사돈 쪽의 자존심을 건드렸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도 아닙니다. 체면 때문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하나씩 오해의 여지를 지워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지 말아야 할 걸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돈 아버지는 그제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문제인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 계산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계산을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사돈 쪽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협의도 아니었고 조건을 달아둔 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을 알리는 문장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대화는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상처받지 않도록. 그건 제 몫입니다. 그 말에 사돈 쪽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명분도 되돌릴 말도 이미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집안에 제 자식은 보낼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로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같은 옷차림으로 같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들어올 때와 달리 그 발걸음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고 그 선택을 후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전화는 이미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도 있었고 익숙한 번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그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파혼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사업 관계자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까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사돈 어머니의 번호가 가장 먼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전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제가 경솔했습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어디까지나 상황을 수습하려는 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늦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사돈 어머니는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 사이까지 이렇게 될 줄은. 어머니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들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돈 아버지, 그 집 친척, 심지어 중간에서 얼굴을 트던 지인들까지 차례로 연락해 왔습니다. 오해가 컸던 것 같습니다. 말이 지나쳤을 뿐입니다. 한 번만 더 자리를.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이미 판단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았고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할 뿐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돈 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연히 낮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사돈 아버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 상황이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도는 더 달라졌습니다. 사과는 길어졌고 변명은 줄어들었습니다. 조건을 제시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 말에 어머니는 처음으로 조금 길게 대답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낸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전화기 너머는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히 이어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은 그 집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날 저녁 사돈 어머니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었습니다. 진심을 담았다는 표현, 반성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약속까지 빠짐없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모든 가능성을 닫는 말이었습니다. 붙잡을 틈도 다시 말을 꺼낼 여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돈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에는 체면도 자존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고개를 숙이는 건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잃을 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사돈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 그만합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돈 집에서 오는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상황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휘둘리지도 않았고 연민의 마음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돈 집은 그제야 고개를 숙였지만 그 고개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사과를 받기 위해 이 결혼을 끝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기준만을 지켰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집안과는 어떤 인연도 이어가지 않는다는 기준이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파혼 이후의 소란도 사돈 집의 체면을 지키려던 마지막 몸부림도 몇 해가 지나자 조용히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딛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 소개를 했던 날 어머니는 상대의 얼굴보다 그 태도를 먼저 봤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방식, 말을 고르는 숨, 어머니를 대하는 자세를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조금 더 편하게 입으셔도 됩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그날도 같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래 사용해 모서리가 닳아 있었고 눈에 띄는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가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들어섰을 때 상대 측 부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과한 눈치도 위아래를 훑는 시선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식사 자리에서도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질문은 예의가 있었고 대답에는 귀 기울임이 있었습니다. 학력이나 재산을 묻는 대신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는지, 어떤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온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 때문도 가방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문득 예전 상견례를 떠올렸습니다. 낡은 구두를 보며 찡그리던 얼굴들, 웃음 속에 숨겨진 경멸, 사람을 조건으로 재던 시선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참았던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견례는 결혼 하나를 깬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결국 결혼했습니다. 평범했고 조용했고 과시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켜야 할 것이 끝까지 지켜질 거라는 걸. 결혼식 날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보지도 않았고 누군가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함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돈으로 사람을 재는 집안과 끝내 인연을 끊었습니다. 대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인연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조용했지만 가장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날의 상견례는 결혼을 망친 날이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지켜낸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그 기준 하나로 어머니는 아들을 지켜냈고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어머니의 가방은 여전히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떤 명품보다 값진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절대 팔지 않는 존엄이었습니다.